프로모션은 다루고 있다. 소비자 심리를 다루고 있다. 심리입니다. 우리는 그죠? force auto이죠. 강요하다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한 방향이나 또 다른 식으로. 그리고 현명한 마케팅 담당자는 알고 있다. 데디아를 프로모션은 사용된다. 이 to provide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to r입니다. to r. 요거 ing를 써버리면 뭐 된다? 그죠? 요거 아닙니다. 익숙하다가 되죠. 지난 시간에 정리했을 거예요. 사람이 주어일 때 be used to ing 맞죠?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이거는 사람이 ing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익숙하다. 지금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프로모션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은 is used 사용된다. to 하기 위해서입니다. to 밑에 뜻 적을게요. 위해서.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장 그죠? 분명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가능한 이게 전사고 이게 명사죠. 됐나요? 이라는 것을 현명한 마케터들은 알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죠. 가능성은 판매의 증가 판매를 증가하는 것에 가능성은 올라가게 된다. 이게 PP로서 보호 도치입니다. 그날은 가버렸다. 뭐뭐인 날은 갔다,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모션이 행해졌던 시절은 사라졌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위해서죠. 풀은 속이다입니다. 속이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into를 뭐뭐 하도록. 자, 어떤 것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죠? 프로모션이 행해지던 그러니까 왼절이네요. 그 시절은 끝났다. 사라졌다. 됐나요? The day when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Gone are the days. 그 시절은 가버렸다. 사라졌다. 어떤 시절입니까? 프로모션이 행해지던 시절은 사라졌다. 뭐 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어떤 것을 구매하도록 속이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행해지던 그 시절은 사라졌다. 되겠어요? 그죠? 그런 시절은 끝났다는 겁니다. 장기의 영향은 그죠? 고객을 자, get out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형용사 꺾어놓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get out 하게 하다죠. 하게 하다. 고객이 어떤 것을 구매하도록 하게 하는 것의 장기 효과. 그들이 실제로 원하거나 필요치 않는 됐다? 그들이 실제로 원하거나 필요치 않은 어떤 것을 소비자가 그저 사도록 하게 하는 것의 장기 효과는 wasn't good. 어때요? 좋지 않았다. 즉 속여서 물건 판매하는 겁니다. 맞죠? 필요치도 않는데 속여갖고 막 판매하는 것에 그 장기적인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맞죠? 그래서 위에서 뭐라 합니까? 속여서 물건 판매하는 시절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한번 속아진 풀드죠. PP입니다. 한번 속임을 당한 소비자들은 어때요? can do damage.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판매에. 그들이 relate라는 것은 언급하다, 말하다입니다. 그 경험을 남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를 말하죠. 그들이 남들한테 그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그 물건 샀더니 필요도 없는데 속아 사갖고 그 회사 개판이더라 이런 거죠. 그죠? 자, instead 대신에 마케터들은 지금 알고 있다. 이하를 그들의 목표가 확인하다죠.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맞죠? 소비자를. 어떤 소비자죠? 가장 어때요? 상품과 서비스죠. 상품과 서비스를 인정하다. 그죠? 가장 be likely to 일 것 같다죠.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일 것 같은 소비자를 어때요?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promote 홍보하는 것이다. 됐나요?
그죠? 이래 지시어네요. 그 좋거나 또는 미안해요. 지금 그 상품이네요. 이거 상품입니다. 그 상품과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다. 방식으로. 그죠? 복조어입니다. 가치를 분명하도록 소비자에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절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그죠? 명격이 되겠네요. 다시 갑니다. 대신에 마케터들은 이제는 알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뭐다? 1번 확인하는 것이다죠. 맞죠? 고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고객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죠? 그 상품과 서비스를 어때요? 홍보하는 것이다. 프로모트가 홍보입니다. 홍보. 그 가치를 고객에게 분명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 이게 바로 현재의 마케터들이 알고 있는 것. 현명한 마케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아무나 그죠? 필요 없는 물건을 강매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필요한 고객을 찾아 그리고 그 고객한테 이게 얼마나 니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어때요? 홍보하는 것이 바로 현재 마케팅의 전략이다. 이래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케터들은 마케팅 담당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잠재 고객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위에 같은 말이잖아. 고객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니까 잠재적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도달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 맞죠? 됐나요? potential 뭐죠? 잠재 고객입니다. 그 다음 next one. 자 31번입니다. 밑에 여기 봐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 즉 미의 형상의 불완전한 반영일 뿐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색, 형태, 크기와 무관한 추상적 개념이라고 봤다. 맞죠?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어때요? 불완전한 반영일 뿐이고 진짜는 어때요? 그죠? 형태가 없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존재한다. 라고 플라톤이 미에 대한 정의를 했네요. 자, 들어갑니다. 말이 어렵죠? 고1 3월 모의고사인데 이렇게 좀 추상적인 걸 나오면 여러분들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자, 플라톤은 주장했다. 데디아를 네가 어떤 것을 볼 때입니다. distracts you. distract 인상을 주다죠. 자, 너에게 인상을 줍니다. as 몸으로써. 아름다운 것으로서 너에게 인상을 주는 어떤 것을 볼 때 너는 실제로 단지 partial, 부분적인 반영을 보고 있다. 진정한 미의 부분적 반영을 보고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just as 뭐뭐듯이. 자, 그림이나 심지어 사진이 단지 실제의 것의 부분을 반영하듯이 내가 아름답다 라고 그죠? 인상을 주는 어떤 것을 네가 볼 때 너는 실제로는 진정한 미의 부분적 반영만을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림과 사진이 실제 것의 일부만을 잡듯이 포착하다 잡듯이 됐나요? 그죠? 자, 진정한 미, 즉 동격입니다. 플라톤이 미의 형상이라고 콜의 목적 없죠? 옷이라고 합니다. 미의 형상이라고 플라톤이 부르는 것, 진정한 미는 특정 색깔과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지 않다. rather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미는 추상적인 생각이다. 숫자 5처럼 숫자 5죠. 5. 숫자 5. 5가 아름답다 했을 때 이게 왜 아름답죠? 그냥 그죠? 그것은 이게 5가 아름다울 수 있는데요. 그죠? 그냥 추상적 관념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이 모양 자체가 눈에 보이는 색깔, 형태, 크기 뭐죠? 이것 때문에 이걸 아름답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요? 그죠? 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죠? 자, 뭐에? 숫자 5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리고 크거나 작게. 맞죠? 하지만 숫자 5 그 자체는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아니다. 넌 어떤 것도 X입니다. 그럼 셈이 어때? 빨간색으로 5. 맞죠? 너 파란색으로 5. 어떤 색깔로가 어떤 크기로도 어때요? 이 숫자 5를 표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근데 숫자 5 그 자체는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아니다. 5가 나타내는 이 의미가 맞죠?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아니다.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숫자 5는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생각해봐라 아이디어를. 삼각형의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비록 그것이 어떤 특정 색깔과 크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어떻게든 놓여있다. 각각의 모든 삼각형, 네가 보는 각각의 모든 삼각형 안에 트라이앵글, 삼각형은 놓여있다. 플라톤은 생각했다. 같은 것이 미에도 추루가 적용되는 의미입니다. 같은 것이 미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미의 형상은 어떻게든 놓여있다. 각각의 그죠 모든 아름다운 것들, 네가 보는 각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내의 안에 어때요? 미의 형상은 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우, 진짜 어렵습니다. 맞죠? 내용 자체가 즉 플라톤이 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그냥 미의 일부분일 뿐이고, 맞나요? 진정한 미의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존재한다. 숫자 5가 어떤 형태든 어떤 색깔이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렇죠?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이 숫자 5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이는 부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색깔, 어떤 크기라도 맞죠? 삼각형이겠죠. 근데 이 내가 보이는 부분에 아름다움이 존재하진 않는다. 맞나? 삼각형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근본 원형은 뭐죠? 미의 원형은 보는 각각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든 존재한다. 특정한 색상이나 크기가 없을지라도 그죠? 각각의 모든 삼각형 속에 어때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서 삼각형. 난 삼각형이 아름답다. 왜 아름답지? 눈에 보이는 뾰족한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 자체, 그죠? 그 자체의 형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특정 색깔이기 때문에, 특정 크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원이라는 것은 너무 내 생각에는 두리뭉실하잖아. 맞죠? 삼각처럼 다 각이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나는 멋있어. 벤츠, 삼각별 멋있어. 그러니까 왜 멋있냐? 그 물체인 벤츠 앞에 있는 삼각형 그 표 보면서 그 자체가 멋있냐? 그게 아름답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담겨있는 관념적인 어때요? 그죠? 미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관념적 미라는 것은 벤츠 예를 들면 뭐를 말합니까? 그 품질, 안 그래요? 가격, 또 상류층이 타는 고유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벤츠의 삼각별을 보면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물리적 실체 그걸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닐 것이다. 벤츠 삼각별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뭐가 예쁘나? 그죠? 이거는 일부일 뿐이죠. 그냥 드러난 실체일 뿐일 것이고, 그 이전에 본질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그 이치는 그것의 관념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자체만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다. 이게 바로 플라톤의 미에 대한 견해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밑에 한글 글의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조금 의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낫습니다. 자, 감각적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반영이다. 눈으로 보는 대상은 실제한 아름다움의 일부다. 일부. 전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림이나 사진이 실물의 일부만을 포착하는 것 같다. Form of beauty, 플라톤의 미의 형상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특정 색상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 추상적이고 숫자 5와 같은 개념이다. 맞죠? 숫자 5와 같은 개념이다. 그죠? 우리가 5라는 숫자 이거 자체가 뭐 아름다운 게 아니다는 거죠. 이 5라는 숫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뭐 5명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5명이면은 좀 팀으로서 아주 뭐 관계도 좋고 친구 5명 어때요? 놀러 가기 참 좋잖아. 맞죠? 이런 관념적으로 숫자 5가 아름답다 하는 것이 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5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삼각형입니다. 맞죠? 삼각형. 자, 모든 개별 삼각형에 그 관념이 존재한다. 맞죠? 삼각형이라는 이것들이 어떤 색깔이든 어떤 크기 간에 이 삼각형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이 삼각형이 주는 이미지 맞나요? 이미지. 그 이면의 함축 의미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까? 플라톤은 모든 아름다운 것 속에 미의 형상이 내시되고 있다. 미의 형상.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원형의 그림자 또는 반영이지 그 자체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일단 자 읽어봐요. 밑에 거 요지. 자, 감정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냥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자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다. 맞나요? 다시요? 아, 이거 옛날 붙였지 않나?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걸 줬잖아. 붙였지? 너 어떻게 했어? 아니 쌤 그 프린트로 줬잖아. 아 그래요? 붙여라 했잖아. 가방 찾아봐. 이 가방이 없을걸요? 그 어디 가방에 있는데? 다른 가방이 있을 거예요. 아 미치겠네요. 나중에 인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나요? 이거 말고 뒤에 것도 잘못됐어. 그래서 한 장을 쌤이 줬을 거예요. 맞죠? 자 가겠습니다. 자, 네가 들을 때 너의 아이의 말을 들을 때 감정적인 순간이죠. 감정적 순간에 아이의 말을 들을 때 be aware. aware는 조심하는 뜻입니다. 조심해라 데디아를. 그죠? 단순한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 대개는 works better. 더 잘 작동하다. 효과 있다 했나? 효과 있다. 효과적이다. 자, 있는 그대로 가게돼요. 효과가 있다. 더 잘 효과가 있다. 뭐보다? 질문을 하는 것보다. 위에서입니다. 위에서. 대화가 굴러가도록. 굴러가도록은 진행되다. 뭐 굴러가도록 적이겠네요. 굴러가다. 대화가 굴러가도록 하게 하다. 오형식입니다. get. 그죠? get. 뜻적 하게 하다. 대화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죠? 자, 민채가 지금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죠? 우울해서 엄마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민채야, 무슨 일인데? 계속 다그치고 묻습니다. 맞죠? 그러는 것이, 그죠? 민채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화를 닫아버리는, 엄마랑 이야기 안 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계기가 된다. 그죠? 그냥 부모 입장에서 뭐가 낫다? 민채야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너는 질문할지도 모른다. 너희 아이에게 왜 네가 그렇게 슬프게 느끼니? 그리고 아이는 그죠? 단서죠. 단서를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애가 기분이 안 좋은데 지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단서가 없을지도 모른다. 아이로서 아이 때문에 그죠? 아이로서 그녀는요 답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On the tip of her tongue. 그녀의 혀의 끝이죠. 혀 끝에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쓰겠나요?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I라서 혀의 끝에 답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요 부분의 해석을 봐봐요. 혀 끝에 답을 갖고 있지 않다를 뭐야?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이렇게 매칭시키세요. 아마도 그녀는 아이가 슬프게 느낀다. 부모의 그죠? 싸움이죠. 싸움. 부부 싸움에 관해서. 또는 뭐 때문에? 그녀가 overtired.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됐나요? 또는 그녀는 걱정하고 있다. 피아노 리사이털 연습이죠. 연주회입니다. 피아노 연주회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어때요? 이것의 어떤 것을 explain 설명하다죠.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답을 생각해낼 때조차도 그녀는요 걱정할 수도 있다. 그 대답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걱정할 수 있다. 그 감정을 정당하게 할 정도로네요. 할 정도로. 빨리 따라와요. 그 감정을 정당할 정도로 충분히 그 대답이 좋지 않다. 그죠? 라고 걱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a series of 일련의 질문은 만들 수 있다. 아이를 침묵하도록. 됐나요? 색칠합니다. 자, 일련의 질문은 아이를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막 입을 닫게 만든다는 거죠. 자, 더 낫다. 뭐가? 그죠? 단순히 reflect 어때요? 나타내다죠. 반영하다, 나타내다. 네가 알아차린 것을 단순히 나타내는 것이 더 낫다. 이것도 색칠. Simply reflect what you notice. 그죠? 너는 말할 수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너는 약간 피곤해 보이네. 난 알아차렸어. 네가 frown 뭐 찡그리다죠? 찡그리다. 내가 그 recital 그죠? 연주회죠. 연주회에 대해서 언급하다. mention 언급하다. 연주회를 언급했을 때 찡그렸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어.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라. 그냥 부모로서 아이가 기분이 나빠 보일 때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네 오늘 얼굴 안 좋아 보이는데 기다리라고. 그죠? 내가 네 연주에 대해서 말하니까 네 인상 찡그렸던데 그럼 기다리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계속해서 왜 그랬는데 왜 그랬어 이 하면 아이가 그죠? 답변을 못할 수도 있다. 자, 답변을 못하는 뭐 이유가 뭡니까? 아닌데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아이가 그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기분이 나쁜 사례가 뭡니까? 부모님 말다툼, 피곤했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에 걱정해서 기분이 나쁠지도 몰라. 그죠? 근데 아이가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답장이 그죠? 떠오르지 않아. 그리고 자, 이게 요거 색칠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요거 봐봐요. 아이가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짐작조차 못할 수 있고 답장이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요거 첫 번째. 자, 답이 떠오를 때조차도 그 대답이 감정을 정당하게 충분치 않다고 걱정할 수 있다. 두 가지 상황 봐요. 아이가 부모의 그죠? 감정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를 봐요. 아이가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니까 자기가 그런 감정인지를 어때요? 그죠? 짐작조차 못할 수 있죠. 지 얼굴에 그게 드러나는지 아니면 지가 모를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지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너 왜 인상 찡그려? 했더니 제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런 감정적 상태를 짐작을 못할 수도 있고 답장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답이 떠오를 때조차도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될지 몰랐어. 즉 감정을 정당화시키기에 적당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다시 답변을 못하는 이유 뭡니까? 아이니까 지 감정을 잘 몰라. 그래서 답이 떠오르지 않아. 두 번째, 답이 떠올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죠? 감정적 표현에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한다. 누가 정리합니다. 알았어요? 좋아요. 밑에 어떻게 정리된다 볼까요? 이게 이것도 괜찮네.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아이니까 지 감정이 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다? 감정의 원인이 복잡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래 감정의 원인이 복잡한 경우가 사례는 쌤이 1, 2, 3번 적어놨죠. 그 다음에 감정을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이건 하지마.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그죠? 제가 참고만 해요. 위에 거 이게 더 낫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어때요? 오히려 좀 풀어서 설명해서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글 보면서 해설지를 보면서 바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까 쌤이 말한 대로 하세요. 아이가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뭐다? 아이라서 지 감정이 뭔지를 몰라. 지금 느끼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그죠? 답변을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맞죠? 내가 표현하기에 적정한 어떤 표현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답변을 못한다. 3상 가겠습니다. 자, 봐요. 우리 피부는 이것도 없죠? 감정에 따라 전기 전도성이 달라지며 땀샘 활동의 미세한 변화 때문에 그죠? 감정에 따라서 전기 전동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객관적 수치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그죠? 자, 잘못됐잖아. 맞죠? 30 몇 번이야, 지금? 34야? 맞죠? 여기. 아닌데? 어쨌거나, 요 부분이 잘못돼갖고, 쌤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거 좀 끊고 가겠습니다.